안녕하세요. 어, 그 책이 곧 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쇄 들어가기 좀 전인데 인쇄돼 나오면 그 요청하신 분들한테 드릴게요. 그 사이에 그 주제가 하나 건드릴 만한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베트콩과 그 베트민의 그 전투 의지가 이제 매우 강하고 호찌민에 대한 그 베트남 농촌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서 미군이 참전하면 이거 싸우기 어려울 거라라고 이제 랜드사가 보고서를 냈어요. 1964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냈습니다.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말입니다. 결국 그 나중에 베트남을 쳐들어갔죠. 또 당선만 전쟁하다가 당선만 되면은 베트남 평화회담을 하겠다 했던 닉슨이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캄보디아 동남부 국경 30km 안쪽에다가 융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국민은커녕 뭐 미의회에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국내법, 국제법을 다 어기고 캄보디아를 폭격을 했. 그 베트남 전쟁 통틀어서 그 미국 공군이 총 58만 회 출격했습니다. 그 중에 캄보디아에 대하여 공격하려고 출격한 게 23만 번이 있었습니다. 토탈 275만 6,941톤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국토 절반이 폭탄에 맞았습니다. 11만 3,700개의 마을이 폭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폭탄이 떨어지는지 비 오듯이 4년 내내 떨어지는지 캄보디아 농민들은 말이야 폭발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떤 종류의 폭탄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을 정도였어요. 상상 불가능했죠. 캄보디아 측만 본다면 베트콩이라든가 뭐 북베트남에 참가했던 크메르 루즈 병사 한 명을 죽이려고 33톤의 폭탄을 쓴 셈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쏜 공중투하 폭탄이 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떨군 200만 톤의 폭탄보다 75만 톤이 더 많이 떨어진 거니까 캄보디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폭탄을 맞은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중 폭격 말고 베트남전 전체에 쓴 미군 폭탄이 베트남에만 쓴 게 총 800만 톤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돈을 얼마나 달러를 거품 버블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이거 인류사에 남는 일이에요. 미국 공군의 그 공중 융단 폭격이. 근데 목적도 참 이상해요. 농촌을 폭격해서 베트민과 베트콩의 밥줄을 끊으려고 했다든가, 뭐 그 호지민 베트민 군대가 내려오는 캄보디아,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쪽으로 내려오는 호지민 루트를 파괴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단순한 그 목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너무 심해요. 융단 폭격이. 그래서 이게 전쟁 때 이전 전쟁 때 쓰다 남은 폭탄을 모두 소비하려 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얀마 아편 삼각지 동쪽에 그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선을 그 막아주기 위한 즉 아편 무역 루트를 방어하기 위한 융단 폭격 아니었느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아주 목적이 폭격이었습니다. 미국 CIA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아편 무역으로 미국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원래가 이제 미국의 CIA가 말이에요. 1950년대 전쟁 전부터 버마에 도망쳐왔던 중국 국민당 잔당들한테 무기 막 공급하면서 모택동이랑 막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루트 안에서 그 마약을 생산시켰다고.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크게 만들었죠.
CIA가 1965년부터 이 루트를 이용해서 아편 삼각지에 에어 아메리카라든가 컨티넨탈 서비스 같은 걸 보내요. 화물기를 보낸다고 비행기를. 그래갖고 미국 본토로 아편을 실어날라고 또 베트남 참전 미군들한테 마약을 공급했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히피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지고 온 CIA의 마약으로 힘껏 심취했었죠. 물론 이제 그 마약 무역에 미국 CIA의 마약 무역은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와 베트남 측에서 누가 움직였냐면 라오스 군 총사령관, 또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공군 사령관 키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데 또 해군 사령관 반꽝 이런 놈들이 모두 선적을 맡고 해서 미국과 함께 베트남 전쟁 도중에 신나게 마약 무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들이 모두 미국 본토로 들어가고 미군 들어오고 사이공도 마약 천지였고요. 그랬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원래 그놈들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핀란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캄보디아의 그 쏟아부은 미군 폭격으로 60만 명이 죽었고 200만 농가가 불탔고 부상자가 100만 명이 훨씬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포탄이 뭐 점처럼 원래 포탄 한 번 떨어지면 포탄 하나 떨어지는 게 바로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 한국 전쟁 때 떨어진 포탄보다 더 크죠. 예, 그 지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어진 포탄 그 실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그래서 이게 캄보디아가 그 출격이 23만 번 했다고 그랬는데 포격 첫 해 포격이 3,800회 출격해갖고 10만 톤을 투하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푸놈펜 남동부 쪽으로 주로 모였다고. 왜 졌다가 저렇게 폭탄을 터뜨렸을까? 응? 이 첫 공격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73년, 75년까지 융단 폭격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에 꼭 저쪽에만 떨어뜨린다고. 북부 베트남에서 북베트남 사이공 쪽으로 저 푸놈펜 밑으로 사이공이 있으니까 지금은 호지민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길을 막겠다. 뭐 이런 건가? 글쎄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북베트남 쪽으로 출격할 때도 하노이 왼쪽으로 마약 삼각지대 가까이는 폭격을 총탄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또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정의할 수는 없지만 미국 베트남 참전 노병 전문 로펌이 있어요. CCK라고 유명합니다. 뉴펀들랜드에 있던가 이게 이 로펌의 그 자료에 따르면 말이에요. 1960년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에 고엽제를 10년 전후로 꾸준히 살포했다 이거죠. 응? 그래서 쏟아부은 각종 그 고엽제가 거의 2천만 톤에 달했고요. 그 중에 이제 효과가 좋았던 그 오렌지 고엽제가 있습니다. 그게 1천만 톤이었습니다. 반 50%를 그렇게 쏟아버렸어요. 목적은 그 미군이 밝히고 있듯이 농작물 위에 뿌려갖고 못 먹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베트콩을 굶겨 죽이겠다. 베트민만 굶겨 죽나? 캄보디아, 베트남 국민들은 안 굶어 죽나? 그럼? 얘가 영국 스타일로 이렇게 전쟁을 해요. 꼭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고 항상. 그리고 또 곡물 생산도 방해하고 또 당연히 이제 전투지에 그 시야도 확보해야 되니까 나무들을 다 그 말라 죽게 했다고. 이 작전 이름이 목동 작전이에요. 지네가 목동이라는 거야. 나무 말라 죽이게 하는 게 목동 작전이야. 1967년에 말이에요. 이 고엽제가 심각하게 암을 유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화학전은 올바르지 않다고 17명의 노벨상 수상자하고 5,000명의 과학자들이 한데 모여가고 살포를 중지하라 그랬어. 근데도 계속했습니다.
끝없이 했어요. 끝없이. 무슨 통뼈냐고 이게. 미국 아이들이 이래요. 한국 한반도 말이에요. 전쟁 끝난 지가 15년 지났거든. 그런데도 DMZ 있잖아요. DMZ. 중립지대 시야를 확보하겠다고 한국의 DMZ에다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5년 동안 고엽제를 살포했어요. 이 화학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저는 그래서 DMZ 가까이 그 부동산에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 저기 DMZ 그 큰일 났어 이제 그거 거기 뭐 거기서 뭐 농사 짓고 그러면 위험해요 거기.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캄퐁찬 같은 이제 푸놈펜 주변의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태국, 라오스 국경 캄보디아인들이 질병에 걸렸고 기형아를 낳았고 아직도 기형아를 낳고 있어요. 혹시나 캄보디아 보상금 얘기가 나올까봐 캄보디아 쪽으로 뿌려진 그 고엽제는 지도 하나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응? 고엽제라고 하니 가스가 베트남만 머무나? 어? 베트남한테만 뿌렸으니까 캄보디아는 상관없다 이거야? 그 국경선에다 뿌렸잖아요. 얘네들 정신이 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소에 따라서 머물러 있다고 믿는 이 질병청의 그 개돼지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공기 중에 움직이는 가스가 국경선을 안 넘어간다고?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유, 이건 웃을 만한 주제는 아닌데. 하여간 그 미국의 폭격에 질려버린 그 농민들, 캄보디아 농민들, 그리고 또 미국의 꼭두각신 그 론널 정권이 있어요. 그 별명이 론널 그 대통령 별명이 미스터 부패예요. 이런 정권의 적대감을 가진 농민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크메르 루즈에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73년이 되니까 군인만 6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초기에 3천 명으로 출발했거든요. 대다수가 농촌의 비행 청소년들이었고 문맹이었어요. 나중에 그 지금 총리죠. 훈센 총리처럼 그렇게 파고다에서 그래도 소년 교육 정도라도 받은 이가 없었어요. 뭐 폴포트라든가 키우삼판 같은 뭐 극소수 프랑스 유학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고요. 모택동주의라고 하는 걸 안 때가 1976년이야. 정권 잡은 지 1년 지난 다음에 모택동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또 정권을 잡은 크메르 루즈 수뇌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산당으로 얘기해놓고 1977년까지 공식적으로 공산당 표명을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랬습니다. 순진했죠. 뭐 되게 순진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뇌부든 뭐 국민이든 간에. 그 폴포트가 원래가 전자공학 전공을 했고 그 시아누크 선대왕의 후궁이 자기 이모예요. 되게 청렴했고 자연 친화적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민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의 부탄처럼 조용히 혼자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폴포트는 완전히 지금의 뭐 자연인이고요. 누원제어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제 공산주의 이념을 조금 좀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고. 이양사례, 뭐 리양사례라고도 얘기하고 민족주의자예요. 자기는 공산주의자 아니라 그랬어요. 정권 다 잡고 나서도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손센 같은 사람은 이제 국방부 장관인가 뭔가 했을 거라면서 사람이 뭐 부르주아라고 소문 많이 났고 이 사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약간 모여져 있었어요, 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었지. 그리고 이 1969년 이 크메르 루즈 안에는 말이에요. 크메르 민족하고 베트남 민족 둘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출신 그 캄보디아 출신들을 요온이라 그래요. 요옹이라 그런다고. 얘네들이 근데 희한하게도 크메르 루즈처럼 같이 일하면서도 그 베트남 출신이랍시고 북베트남하고 베트콩 연락책으로 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들하고 베트남 민족하고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크메르 루즈 안에서는 그렇게 두 민족이 출신이 다른 민족 서로 모여서 싸웠다고 같이 싸웠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울 때는 뭐 서로 뭉칠지 몰라도 이제 뭐 정상 상태가 돌아오면 서로 뭐 긴장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베트남 출신 유흥들이 그 이제 자기네들 크메르 병사들, 크메르 민족 출신 병사들 몰래 그 베트콩 만나러 갈 때 어디 가냐 그러면 저 윗선 보러 간다고, 앙카르 보러 간다 그랬어요. 앙카르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앙카르가 뭐지? 근데 이 앙카르가 말이야 다 이 발음이 우스워요. 앙코르잖아, 앙코르. 어? 그 크메르 사람들 가슴 깊숙이 있는 영원한 아름다운 도시 앙코르라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 앙카르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 뭐 수뇌부 어디 쪽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크메르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지도자들 모임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군말이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뭐 누가 지도자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그 병사들이 나중에 이제 폴포트가 캄보디아 정권 잡고 나서 그 앙카르 그거 크메 저기 캄보디아 공산당이야 그거랑 같은 거야 이랬다고. 1975년 4월 17일 날 폴포트가 이제 푸놈펜에 입성을 하죠. 그래서 미군의 융단 폭격을 피해 갖고 푸놈펜으로 몰려든 200만의 농민들을 3일 안에 떠나버리라 그랬다고. 예. 아니 시골로 내려가라는 건 좋아요. 그냥 폭격으로 인해 갖고 농촌 생산력이 파괴가 돼 갖고 국민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농민이니까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캄보디아 국민들을 먹여 살려라. 근데 그 시행 방식이 욕먹기 딱 좋게 했다고요. 병원에서 치료받던 부상 시민하고 군인들도 포함해 갖고 200만 명을 한꺼번에 3일 내에 시골로 가라고 추방시켜 버린 거야. 농촌으로 걸어갔잖아. 다들 걸어갔다가 10만 명이 미군 지뢰에 밟혀 죽거나 굶어 죽었거나. 푸놈펜 시내에는 20만 명만 살아남았다고요. 뭐 다음에 쌀농사 그래도 풍년이니까 다행이지. 응? 그렇게 이제 푸놈펜에 몰려든 농민들을 쫓아내고 나서 이 푸놈펜 그 시민들한테는 또 어떻게 행동했나? 폴포트가 원래가 농민을 좋아하고 노동자 저 부르주아를 싫어하잖아요. 서방 기자들 입국을 막고 종교기관, 교회, 불교, 재산 다 파괴해버렸어. 지가 뭐 모택동이야? 응? 또 도시에 부르주아들이 있어요. 좀 질이 안 좋아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 도시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970년대에 일했던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등이나 처먹고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얘네들 대출 못하게 은행을 폭탄 설치해서 파괴해버렸어. 은행 업을 그냥 중지시키면 될 것 같다가 은행을 또 왜 파괴를 하나 폭탄으로. 그러니까 시행하는 방법이 좀 무식한 거야. 이 폴포트 정권이 하는 짓이. 계좌들 모두 폐쇄해버렸습니다. 은행원들 모두 붙잡아다가 너 쌀농사 지으라 그러면서 시골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죄다 털레털레 시골로 내려갔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면서 서구의 그 좌파 지식인들 그 당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 크메르루즈를. 야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를 좀 실현하려나 보다. 근데 이게 투박하게 이럴 데가 없다고. 투박이가 하는 짓이. 시골에 같이 내려간 그 크메르루즈 청년들이 말이야. 그 문맹 글도 모르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각 지역의 강제 노역 현장에서 완장을 찾았다고요. 여전히 공산당이 아니라 앙카르 이러면서 앙카르가 뭔지도 모르면서 앙카르가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앙카르를 위하여 우리는 노동해야 된다 그러고 그랬다고요. 이건 약간의 잔인함과 아주 대단한 순진함이 뒤섞여 갖고 막무가내 사고와 행태를 보여줬던 게 농촌 지역의 크메르루즈 완장찬 아이들의 행동이었어요. 강제 노동을 집단 노동과 착각도 했고요. 일을 잘하면 공산주의 덕택이라고 했고 잘하지 못하면 반동적이라고 했고 저녁에 불러내서 몽둥이를 딱 쥐고 험한 말을 했고 밥은 항상 공장 식당에서 먹어요. 죽으로 먹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갖고 양은 턱없이 적었고 가정에서 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반동분자로 의심을 받았어. 도무지가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놨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크메르루즈 정권 물러날 때 얼굴을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공포에 질려 있는 얼굴이라고. 누가 한마디만 물어보면 손부터 이렇게 딱 막아요. 전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서 700만 국민을. 공산주의 의도는 좋고 다 좋아.
근데 하는 짓거리가 웃긴다고. 혼자 못 다니겠어. 술을 마실 때도 항상 같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길거리 나갈 때도 우르르 나갔고, 목에는 언제나 땀수건을 꼭 거쳐야 했어. 목에 걸치는 땀수건이 마치 부르카처럼 하고 다녔다고. 개인 관계는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서로 웃고 떠드는 것도 못하겠고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갖고 수용소에 처박아 놨어요. 볼셰비키 행동 그대로 따라간 거야. 아이들도 노동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밥을 먹는다면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한테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그 강제 노동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어른들 불러다가 저녁에 두들겨 패고 그랬다고. 이 크메르 루즈 청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의 정신 상태로는 개인적인 배려라든가 개인적인 자유가 자기들한테 하나의 고통이야.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희생한다는 이 농촌적 사과 방식이 지나치게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민족이 크메르 루즈 집권 3년 8개월 동안 인간이 살아가는 건지 짐승이 살아가는 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크메르 루즈들은 반동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몽둥이 찜질부터 해서 고문도 했고요. 자기 똥을 싸갖고 그거를 제 혀로 핥아 먹도록 했다고. 이렇게 인격 말살의 행동을 했던 애들이 크메르 루즈 농촌 문맹 총각들이었어요. 완장찬 놈들이라고. 도시에서는 프놈펜에서는 반부르주아 반지식인을 내세워갖고 뭐 종교인 지식인 지주들 모두 체포해서 결국 굶겨 죽이게 만들고 강제 노동 현장에 내보내고 그랬죠. 물론 솎아내야 할 사람은 솎아내야 했었겠지만은 건방지게 국민을 재교육하겠다면서 문맹인 주제에 멀쩡한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모택동식 공산주의라고 저질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밤새 교육장에 끌고 다녔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말을 하면 죽음을 불사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이런 크메르 루즈 치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고 미국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 정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죽이 답답했으면 제가 저기를 3번 갔는데요. 한 2번째 갔을 때는요. 그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 그 베트남 들어온 다음에 이제 캠프로 도망친 사람이 있어. 크메르 루즈가. 그래서 물어봤어.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크메르 루즈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불량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량배들이 정권을 차지하다가 보니까 이 저질렀던 그 바보 행태다. 아마 그 사람들도 지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를 거다라고 내가 인터뷰를 따온 게 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야, 크메르 루즈가 참 무식하게 전체주의적이고 농촌 가부장 아이들한테 완장을 채워갖고 전 국민을 아주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구나. 야, 그래, 다 좋단 말이야. 다 좋다고. 그래도 집권 초기에 캄보디아 국민 85%를 지지를 받은 게 크메르 루즈예요. 사례를 조금 검토하기 전에 말이에요. 잠깐 보자고요. 캄보디아 국민 85%가 자기를 지지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국민의 21% 240만 명을 살해했다고? 어떤 놈은 170만 명 살해했다 그러고 어떤 놈은 300만 명 살해했대요. 또 폴포트는 공산주의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지만 농민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하나는 철두철미해서 생각이 자기 스스로가 자연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농민들을 데려다가 하루에 1288명씩 죽이면서 그 정권 시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니네가 쓰니?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에요. 미얀마나 필리핀처럼 국가 행정력이 전 국토의 3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로 그 지역이 남동부 쪽에 있다고. 남쪽하고 동부. 그 시엠립 쪽에 이제 그렇게 둥글게 조금 중간에 호수를 중심으로 그런 게 좀 있다고. 근데 그쪽도 국가 행정력이 잘 안 미쳐요. 법이 잘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근데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던 1975년부터 79년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를 그쪽을 주로 했고 미국의 공중폭격도 바로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캄보디아 쪽에
고엽제 뿌릴 때도 바로 그쪽에다가 뿌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중폭격으로 저 지역에서 죽어 나갔겠냐고요. 아까 그 포탄 그 터진 거 그거 크게 보셨잖아. 한 번 터지면은 뭐 가족 다 몰살 다 죽잖아요, 그죠? 였다가 킬링 필드라 그래갖고 집단 매장 장소가 여기에 가득했거든요. 수용소도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그 지금 저기 킬링필드 수용소 장소라고 하는 게 챙액이라고 투얼슬랭이라고 하는 것은 S21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2만 명의 그 사상범들을 좀 가둔 적이 있어.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은 딱 7명이었어요. 크메르 루즈가 행동은 무식하게 했어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수용소에다 가두고 좀 함부로 대한 것도 많았고, 캄보디아 각지에 150여 군데가 수용소가 있었다고. 근데 그 수용소와 그 공동 매장 장소랑 무슨 상관이야? 응? 요거를 다 연결짓습니다. 미국이 연결지어서 여기서 크메르 루즈가 사람들을 죽여서 86개의 암 매장지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43개의 암 매장지가 더 있다. 미국이 공중폭격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포탄을 터뜨린 곳에 킬링필드가 있었다고요? 폴포트 정권이 외교를 참 형편없이 했어요. 원래 베트남이 자기 우방이잖아. 근데 민족적으로 다르다고 베트남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하는 말을 해도 가만히 있었다고. 1977년에는 실제로 그 국경 지방에 사는 바쑥이라고 있어. 베트남 사람들을 공격해서 한 3천 명 정도를 죽입니다. 공식적으로 딱 한 번 그랬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일이 벌어졌나 봐. 그 베트남이 쳐들어와 버렸지 뭐. 캄보디아를 1978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 쳐들어와 버리고 점령해 버리잖아. 점령하는 이 동남부 쪽을 봤더니 이 집단 매장 그 장소가 많은 거야. 근데 베트남도 이제 캄보디아를 쳐들어온 정당 방위를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저기 집단 매장지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크메르주가 죽였다 이러지는 않았다고. 근데 크메르주가 죽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다시 말해서 킬링빌드 홍보는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바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미국 공군의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 이거 좀 묻어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홍보는 달리하려고 했겠죠, 그죠? 게다가 또 크메르 루즈가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또 소문도 여기저기 있었어. 잘 됐지. 그러니까 베트남과 미국이 죽이 맞은 거예요. 미국도 캄보디아에 대한 4년간의 공중폭격하고 마약 교역, 생산하고 공급 이슈를 덮어야 했다고 전쟁 끝났으니까. 그리고 베트남에 패전했기 때문에 그 냉전 전략도 다시 재보수해야 돼. 거기서 캄보디아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미국하고 CIA가 폴포트하고 크메르 루즈를 태국 상권에 숨겨뒀죠. 무수히 많은 미국의 그 곡물들이 게릴라 부대로 이송이 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이제 군사 교육을 시켜갖고 인도 차이나를 뒤 흔들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크메르 루즈를 유엔에 인정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서는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느냐면 킬링필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캄보디아를 원시 사회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야. 이런 나라는 폭격을 해도 됐었고 이런 나라는 고엽제를 맞아도 됐었다고 미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170만에서 300만까지 죽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말이야. 반공학계에서는 반공주의자들은 주로 한 200만 죽지 않았느냐 막 그랬고, 또 친좌파들 크메르 루즈 학계에서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러면서도 한 번도 킬링필드를 방문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모두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요. 그 사이에 헐리우드가 이제 막강한 짓을 해야 되죠. 1984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공식적으로 출시까지 하면서 1969년부터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또 지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뢰는 주로 이제 작은 지뢰는 북쪽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고 대단한 큰 미군 지뢰는 남동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죽은 방치된 시신들을 따로 매장할 군인이나 이웃이 없었잖아. 모두 여기저기 집단으로 매장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킬링필드가 어디냐고 찾아오는 서방 기자들한테 알려준 게 그런 공동 매장지였어요.
그런 걸 갖고선 소설을 쓰든 영화를 만들든 간에 그 헐리우드가 하는 일이죠. 미국의 대학하고. 그러나 대량 학살의 증거는 아예 전무하고 실제 살해하는 사진도 단 한 장도 없어. 이런 킬링 필드가 어디 있어? 참 웃기고 다 보게. 서방 기자들이 찾아오면 말이에요. 에? 뭐라 그래요? 이 두려움에 4년간 질려 살던 캄보디아 캠프에 있던 사람이든 농민이든 간에 모두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러고 많은 거지. 게다가 이 서방 기자들은 일반 캄보디아 시민들 증인을 못 찾아갖고 그런 거 글쎄 모르겠는데요. 자꾸 그래. 그러니까 캠프를 찾아갔어. 거기서 거기서 인터뷰를 많이 따왔다고 말이에요. 응? 아, 크멜로디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글쎄요,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그랬겠죠, 뭐. 이미 죽어버린 유해라든가 사진을 가득히 모아놔서 사당들의 사진을 떼어갖고 학살 시나리오를 썼다고요. 응? 상상력 참 대단하죠. 공동 매장한 묘지를 다시 파헤쳐갖고 유골을 깔끔하게 물로 씻어갖고 어? 유리 박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크멜루즈가 죽였다 이거야. 이거 다 돈 누가 냈어? 에? 유네스코하고 미국이 냈잖아요. 노르웨이하고. 뭐 되지도 않는 말을 하세요, 그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응? 얘네들이 어떻게 그걸 했냐면 산수 개념도 없어. 캄보디아인이 전쟁 도중에 33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240만 명이 크멜루즈가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공중 폭격한 것보다 몇 수십 배는 더 학살해서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학살할까? 저 칼로 학살해갖고 그렇게 240만 명을 죽였을까? 왜 도대체 정신머리가 왜 저러냐고. 도대체가. 응? 전쟁 시작기에 말이야. 런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따르면은 캄보디아 총 인구가 전쟁 시작할 때 690만 명이었어. 그리고 1975년 크멜루즈가 집권할 때 730만이었다면 한 40만 명 정도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 걔네들이 물러난 1979년에 보니까 630만 명이었다 이거야. 인구가 팍 줄었어. 한 100만 줄었네. 100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줄었어. 그럼 240만 죽었다고? 그래, 100만이 다 죽었다고 봅시다. 그래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170만이고 뭐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산수 들어가 볼까요? 프놈펜에서 철수하다가 아사자 나오고 지뢰 밟아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야. 이거 빼야 돼요. 100만 명에서. 또 뭘 뺄까나? 1975년 이전에 전쟁하고 미군 폭격으로 최소 60만 명이 죽었잖아요. 훈센 총리는 뭐 아니야 80만 명 죽었다. 하여간 숫자가 오락가락해요. 근데 보통 부상은 보통 2배 이상 되거든요. 2배 정도가 더 부상자가 많이 나와요. 보통 교통사고 등으로 이제 5년 사이에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환자 비율이 20%잖아요. 그죠? 응? 그 폭격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1년하고 5년 사이에 후유증으로 죽는다고 대다수가 이제 막 뭐 심정지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거로 죽어요. 그리고 또 다친 그 부상 부위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래 갖고 그러면은 60에서 100만 정도 죽었다고 잡았을 때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20에서 40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뭐 이미 매설된 질이라든가 불발탄이 터져갖고 죽은 사람들 빼고 한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6만 4천 명 죽었는데 그 시기에 79년 언저리까지 한 1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렇게. 뭐 그런 건 다 빼버리자고. 천 단위는 빼고 10만 명 단위만 보자고요. 한 중간으로 한 30만 명 잡자고요. 그러면 100만에서 한 30만, 40만 빼야 되겠죠? 그럼 60만 남지. 자, 그럼 뭘 또 빼볼까나. 이거 어디 무슨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제 크메르루즈 집권 동안에 부르주아라고 비난받던 30만 명의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이 도망을 쳤어요. 많은 수가 베트남으로 피신을 합니다. 중국계 35만 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요. 뭐 별로고 욕도 안 먹었던 그 태국계 25만 명도 지레 겁먹고 수만 명이 태국으로 건너가 버렸다고. 다시 말하면 크메르 집권 기간 동안에 20만에서 30만 정도 베트남, 중국, 태국계가 인구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빼? 60만에서 얼마 빼면 좋아요? 응? 한 20만 뺄까? 30만 뺄까? 20만 그래 최대한 낮게 잡죠. 20만 빼면은 40만 명 남았죠. 40만 명이 크메르 루즈 집권하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어? 게다가 1978년 베트남군의 침공서부터 점령까지 딱 1년간 침공하고 그 이후에 한 9년간 8년간 점령했으니까 전쟁 때 20만 명 죽었거든. 또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딱 20만 명 남아요. 20만 명만 크메르 루즈 때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20만 명 정도 죽지 않을까? 강제 노동하다 죽을 수도 있고 뭐하다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또 베트남 게릴라들이랑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엄 촘스키가 그랬잖아요. 평소에 항상 응? 크메르 루즈가 만행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고작 20만 명 정도 죽었을 거다. 숫자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에? 240만 명 학살이라는 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어떤 증거도 없이. 어? 집단 학살 증거라고 하는 그때나 지금은 어디에도 없어요. 크메르 루즈 대원들이 사람을 밤에 하나씩 불러다가 살해를 했다고 치자고.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엿다 대고서는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고 국제 학술대를 열어갖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호들갑을 떨어. 지금은 떨지도 않지만 80년대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냐고요. 자기네가 저지른 범죄를 막으려고 어떤 미친 영화 배우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홍보를 도와줬다고.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게 엉망으로 벌어졌을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워낙에 깡패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크메르 루즈가 반동 분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어떨 때는 죽이기까지 하고, 국민을 인격 살인해온 결과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크메르 루즈가 이렇게 철부지 없이 그런 미친 짓을 했단 말이야. 자기 우방인 베트남까지 쳐들어갔고 말이야. 무슨 이런 미친 짓을 했냐고. 하는 짓거리가. 농민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건 좋아. 근데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투박하고 무식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한테 이용당해 먹지. 오죽하면은 지금 훈센 총리가 크메르 루즈 출신 아니에요. 크메르 루즈가 얼마나 욕을 처먹었던지 서방한테 부당하게 욕을 먹었죠. 물론 스스로 기억을 지우고자 하잖아요. 스스로. 누가 지금 크메르 루즈를 좋아하냐고. 러시아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잖아요.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킬링필드가 관광자원이라고 좋아하고 있고 촘스키처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의심하면 감옥에 쳐넣겠다 그랬다고. 왜? 관광품으로 쓰겠단 말이야. 닉슨과 키신저의 그 킬링필드 시나리오가 어느새 캄보디아 정부가 그냥 이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지. 캄보디아의 웬만한 문화유산이 그렇듯이 킬링필드 박물관 미국과 유엔이 합자해서 세워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역사까지도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역사를 공부할 생각을 추워도 안 해. 캄보디아는. 이 얼치기 공산사상에 물든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캄보디아 역사가 미래까지 저당 잡혀버리고 말이에요. 미국이 학살 선전 대상으로 이용되었고 인도차이나 협력을 꿈꾸던 베트남한테 유린당했고.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산이 없어요. 거기가. 아시아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곡창지대에다가 지하 자원도 엄청납니다. 예?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고 매춘 수익이 국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에이즈 고위 보균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 조용히 살고 싶어 했겠죠. 물론 크메르 민족들이 좀 착해요. 이쪽 사람들이 되게 좀 착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치기로 배운 공산 사상이라든가 투박한 그런 외교 양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과 베트남한테 동시에 이용당하면서 영원히 킬링필드의 그 오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킬링필드는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킬링 필드는. 감사합니다.